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시술 총정리편인데요. 리프팅 시술 종류가 정말 많죠. 뭐가 뭔지 너무 어렵고 많고 복잡해서 모르겠는 분들, 이 영상만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비교를 해드릴 리프팅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싹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초음파 리프팅에는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시술들이 초음파 리프팅이고요. 두 번째 고주파 리프팅은 인모드, 써마지, 튠레이저 이런 것들이 고주파 리프팅이에요. 세 번째 레이저 리프팅은 제네시스 레이저 같은 것들이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실 리프팅은 민트실이나 블루다이아, 올리주, 실내소프트 이런 실들을 이용한 리프팅이 바로 실 리프팅이죠. 다섯 번째 리프팅 보톡스인데요. 우리 얼굴에 더모톡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V라인 보톡스, 슬림 보톡스 이렇게 얘기하는 더모톡신 시술들이 리프팅 보톡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필러인데요. 이 필러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비교할 리프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6가지 리프팅 하나씩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요 효과인데요.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 리프팅이 제일 뛰어난 면을 보여요. 얼굴에 직접적으로 실을 넣고 당겨주는 구조물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실 리프팅이 단연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효과가 좋은 것이 초음파 리프팅이나 고주파 리프팅이에요. 반면에 필러는 리프팅 강도 면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필러라는 게 실처럼 직접적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부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주게 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리프팅만 따졌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만 자연스럽게 얼굴 선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프팅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고려해서 리프팅의 종류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통증인데요. 우리가 어떤 시술을 고려했을 때 이 통증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잖아요. 가장 아픈 시술은 바로 고주파 리프팅인데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상 입을 것 같고 빨리 이렇게 떼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고주파의 원리 자체가 이 피부 겉에서부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받을 때 통증이 가장 높은 시술 중에 하나고요. 반대로 통증이 가장 적은 시술은 레이저 리프팅인데요. 레이저 리프팅 중에서 제네시스 토닝 같은 경우 받을 때 되려 따끈따끈해서 느낌이 좋아요. 조금 과장을 보태면 약간 잠이 올 것 같은 그런 시술이 이 제네시스 토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증에 아무리 예민하신 분들도 마취 안 하고도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시술이기 때문에 혹시나 통증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레이저 리프팅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멍이나 자국인데요. 시술 중에서 가장 자국이 많이 남고 티가 나는 건 고주파 리프팅이에요. 공통적으로 고주파 시술은 붉은 자국이 남게 되고요. 시술 직후에는 새빨갛게 이렇게 얼굴에 붉게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얼굴을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퍼렇게 멍이 들기도 해요. 멍이 들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그리고 멍이 안 드는 다른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붉음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들은 당연히 하기 전에 내 일정과 같이 맞춰봐야 되겠죠. 그 밖에 실 리프팅 같은 경우도 멍이 들 수도 있고요. 실이 들어간 경로에 울퉁불퉁하게 미묘하게 좀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실이 들어간 자리에 우리가 보조개처럼 이렇게 폭 패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딤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기간을 좀 비워두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유지기간인데요. 이 유지기간 중요하죠. 내가 너무 진짜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받았는데 3개월밖에 안 가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유지기간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거는 실 리프팅이에요. 아픈 만큼, 불편감이 좀 큰 만큼 효과도 오래 가는 면을 보이는데요. 물론 실의 종류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오래 가는 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상 18개월이 됐다고 해서 딱 효과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길게는 24개월까지 보기도 해요. 효과가 가장 짧은 리프팅 시술은 바로 보톡스인데요. 보톡스는 유지기간이 어떤 보톡스를 맞아도 3개월까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필러의 종류에 따라서 6개월 가는 필러가 있고 길게는 24개월 가는 필러도 있는데요. 이 필러가 머무는
기간 동안, 필러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이 리프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필러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6개월을 갈 수도 있고 24개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효과 대비 비용인데요. 저렴하면서도 좋은 시술이 있을 수 있고 비싸지만 값을 하는 시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따져봤을 때 효과 대비 비용이 저렴한 시술, 효과 대비 비용이 비싼 시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 비용은요, 이 절대적인 비용이 비싸다, 저렴하다가 아니라 효과 대비 비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설명드린 6가지 시술 중에서 효과 대비 비용이 가장 낮은 시술은 실리프팅이에요. 실리프팅이 경쟁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가장 저렴한 시술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높은 시술은 어떤 거냐? 필러가 가장 효과 대비 비용이 높은 시술이었어요. 아무래도 필러는 이 리프팅의 효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리프팅을 하기 위한 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 대비 비용을 따졌을 때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잡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여타 시술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효과 대비 비용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6가지 리프팅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각 리프팅별로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음파 리프팅인데요. 나는 시술이 처음인데 통증은 좀 참을 수 있어. 근데 효과는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초음파 리프팅을. 두 번째, 고주파 리프팅은 리프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광대 돌출이라든지 볼 꺼짐이라든지 이렇게 얼굴이 조금 패인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꺼짐없이 리프팅을 원하실 때, 대신에 조금 티가 나더라도 괜찮을 때 고주파 리프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레이저 리프팅은 나는 리프팅은 하고 싶어. 근데 통증에 나 너무 민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이저 리프팅을. 네 번째, 실리프팅은 나는 좀 저렴하지만 최대의 효과를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실리프팅을 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리프팅 보톡스는요. 나는 예산이 조금 많지 않지만 리프팅 효과를 보고 싶어. 통증은 참을 수 있어. 라는 분들. 여섯 번째, 필러는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원해. 라는 분들이라면 필러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리프팅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진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튜버인데요. 네. 지금 좋음, 매우 좋음, 보통, 약함, 조금 약함. 시술 직후는 시뻘개지는 경우가 시뻘개져 그런가? 아이맥을 마지막으로 텐션이 떨어지면 아이맥을 생각해야겠다. 자꾸 머릿속에 이 잔상이 막 떠올라. 지금 아이맥이 떠올랐어. 나 뭐 사지?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나는 좀 저렴하면서도